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12월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쯤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숙박 여행 할인 쿠폰 발급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다시 중단됩니다. 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24일 0시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3일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인 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점인 2,607포인트까지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점은 2,604포인트로 52주 신고가 이미 갈아치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운 업종에서도 대형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산타랠리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3,000포인트까지도 기대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같이 분위기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현장의 분위기 한번 짚어봐야겠죠. 객장에서는 어떤 상황들 벌어지고 있는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 분위기 궁금합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JYP 엔터테인먼트가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성전자, 한국조선해양 등을 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놓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페스아크, 동성와인텍, 원익홀딩즈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2,60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오늘 대형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 종목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지금 돌파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 신규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18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도 지금 확진자 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수주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이러한 수주 보도에 힘입어서 조선 기자재 업종까지 동반해서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요일인데 오늘 월요병은 없는 것 같은 우리 증시였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현재 지수 움직임은 사실상 반도체 업종 상승에 따라서 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오늘 뭐 철저하게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을 앞두고 있는 이제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재확산에 따른 그런 헬스케어 업종 등이 좀 단기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종목 핫3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에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나라 M&D, 네페스아크입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현재 17.7% 상승한 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는 작년 매출의 38%를 차지하고요.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창사 이래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연말 수주전에서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오늘이죠. 유럽 지역 선주와 선박 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올해 수주 목표의 45%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누계의 수주 실적은 총 3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수주 계약 호재에 있는 삼성중공업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나라 M&D입니다. 네, 나라 M&D. 현재 4.35% 상승한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SUV 차량에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죠. 이에 LG화학 관련주도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의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나라 M&D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에는 LG화학이 테슬라 공급을 목표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대규모 증설한다고 밝히자 이 나라 M&D의 주가가 상승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라 M&D는 자동차와 가전용 금형,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팩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LG화학 관련주 나라 M&D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네페스아크입니다. 네, 네페스아크. 9.07% 상승한 4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페스아크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4거래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의 주 사업 부문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부문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인 모회사 네페소로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7일 코스닥에 상장해서 성장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의 300명을 계속해서 넘어가다가 이제 주말 동안에는 다시 200명대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위험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또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백신 이슈도 있고요. 또 전날에는 미국의 이제 재무부가 코로나19 이 프로그램,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미국장 조정받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주 중반 이후가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글로벌 모멘텀은 좀 제약적일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국내 시장의 체력들 또 테스트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월요일 23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10월 관광 통계가 발표됐는데 별로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쪽에서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 허용됐죠. 그러다 보니까
면세 쇼핑까지 허용되는 관점에서 일단 항공 쪽이라든가 그리고 그 면세점 쪽의 실적이 그래도 바닥에서 변화가 되는 요인들이 되는지도 한 번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여행에 대한 욕구가 억눌려 있다가 폭발하는 어떤 변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의 어떤 기준이 좀 개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로 어느 정도 금리가 결정됐는데 이제 조달금리가 아닌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싸지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증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신용이나 그리고 담보대출 쪽에 대한 이자를 산정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금융회사 입장 쪽에서 은행도 마찬가지죠. 신용대출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이라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고객 예탁금이 급증한 부분들도 이런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신용대출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그래서 차라리 주식에 집어넣자. 그런 관점 쪽에서 예탁금이 급하게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정부의 입김이 아무래도 증권사나 금융사 입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작용한다는 관점 쪽에서 정책 리스크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또는 오늘 미국에서는 11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될 텐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이제 중국과 미국 그 동향을 보게 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PMI다 보니까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관련된 PMI 지수는 좀 위축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아지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더 이상 확장되는 부분보다는 정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제조업 쪽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급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회복되다가도 한 번씩 급하게 밀리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흔들리는 부분들은 이 거리두기 운동들이 이어졌었을 때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달은 괜찮겠죠. 하지만 다음 달에는 또 2단계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여파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날 내일이죠. 내일은 부산인프라코어의 본입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돼서 특히 매각 가격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 코로나19 전보다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인데 경기 부양책이 다시 또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한 흐름들 개선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독일의 11월 IF 기업 환경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유로존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흐름들인데 그래도 기업 관련된 쪽의 전망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와 강세, 달러와 약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베스트 바이나 갭 모두 소비자 업종이죠. 향후 미국의 소비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1월 기업 경기 질서 지수 BSI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물론 유동성의 힘이겠지만 BSI 지수도 빠르고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런 변화가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 어느 정도 어떤 당위성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특히 수출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또 이번 주는 IPO 종목들 많습니다. 하나기술이 신규 상장되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수요일 날은 이프 카카오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먹거리나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관련된 내용들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 모멘텀들이 또 살짝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이날 미국의 중요한 지표 10월 내구재 주문 개인소득 소비지출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소득이 늘어야 지출이 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소비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바닥권에서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해봤을 때 아직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들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1월 26일 목요일 날은 한국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변화는 뭐 특별히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또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들, 특히 내년에 백신 이후에 어떤 경기에 대한 방향성들이나 좀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제일전기공업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되는데 특히 차단기, 전기 배선기 관련 쪽인데 또 친환경 섹터와 관련된 쪽에 또 모멘텀이 갖춰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스펙 합병이 되는 회사가 비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피부 미용 의료위기 관련된 쪽의 변화들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은 제한된 가운데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지난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1월 27일 금요일 날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면서 보통 미국의 연간 소비의 20%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위력을 차지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봉쇄된 쪽도 많고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소비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방한을 하고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으니까 소비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봉쇄 조치 강화 그리고 부양책 부재 이런 문제들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니까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불안해도 시장은 3년 정도 만에 고점을 찍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대기 에너지가 강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또 미국의 권력의 이양기가 찾아오는 만큼 특히 재무장관과 연준의 입장들이 상반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불협 화업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과 함께 여전히 코로나19죠. 이쪽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어떤 최다 확진자 수에 대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갑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의 탄력은 계속 된다는 점. 특히 이런 기조 쪽에서 외국인 매수와 환율 동향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꾸준히 보강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지수가 삼성전자와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 몇 개 종목들이 움직이는 한계를 보이죠. 그만큼 체감 지수는 못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내 종목들 다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돼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체감 지수는 약해도 항상 시장은 지수만 강하면 또 충분히 순환매가 들어옵니다. 그를 이용한 전략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씩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시장 흐름들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관점 쪽에서 조정시 비중 확대 관점들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경기 민감 섹터 관련된 쪽은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장 이슈와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빨간 셔츠를 입고 출연을 해주셨는데 장이 좋은 만큼 오늘 좀 더 기대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을 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죠.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잠시 후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립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은 어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총 171.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도 10% 안팎의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약품
삼성,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모두 다 10% 안팎의 수익률, 그리고 프로텍은 14%까지도 기록을 했네요.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자, 수익률이 좋은데 동일고무베트 12.4%, 써니전자 두 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모두 13%, 15% 수익률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네, 에스맥, 진양산업, 서현탄 메탈도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IA와 우리기술투자도 15%, 7%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금속이 얼마 전에 22.7%나 많은 상승률 보여줬고 드림스큐리티는 포트에 제외됐네요. 3.3% 약손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살펴봤고요. 이어서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내는 종목들의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삼화알미늄이 3.4%, 한동화성이 1.5%, 프로텍이 1.7% 수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드림시큐리티는 포트에서 방금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수익률 그래도 조금씩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드림시큐리티가 올해 가져왔는데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어요. 지금 도너리 포트 같은 경우는 5종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신규 종목이 편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드림시큐리티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점 잡고 이중바닥 만들고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입향선 이제 정배열로 만들고 60일선을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말간에 그 NC백화점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 괜찮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 섹터들이 막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자금들의 흐름을 봐서는 개별주보다는 지금 IT 섹터 쪽 그리고 조선주들 이런 컨택트 관련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크게 지금 상승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의 흐름을 쭉 보시면요. 올해 3월부터 해서 이 종목은 뭐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더라도 막 그렇게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기록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큰 상승보다는 갑작스러운 상승보다는 꾸준하고 잔잔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 보시고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20일 이평선을 손절가로 대응을 잡으시고 4,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방향, 뭐 수익 조금 더 내시는 방향도 괜찮겠고요. 전고점 4,650원대 돌파하게 되면 시세 좀 강하게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좀 쳐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쉽지만 드림시큐리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삼화알미늄인데요. 지금 그 삼화알미늄도 시간이 꽤나 좀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끌고 온 상황인데 물론 수익권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매도를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만족스러운 수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써니전자 그리고 삼화알루미늄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그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대선 테마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화알루미늄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조정 음봉이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 세 번째 들어가서 지금 한 6, 7% 정도 수익권에 왔다가 자연스러운 조정 잘 받고 지금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 상승해서 이제 음봉이 5일선 위에서 눌리는 형국인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중 바닥 만들고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이 드니까 아직 포트폴리오 편입 못하신 분들 그냥 쳐다보고 계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뭐 괜찮은 가격대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농화성입니다. 고체 전해질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차세대 그 배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단기간에 좀 시세 강하게 나와주고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월 들어서 8,600원에서의 이제 단기 눌림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농화성도 8,500원대 구간에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준다 하면 9,500원에서 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프로텍입니다. 금요일 날에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IT 섹터,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최근에 계속 좋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해서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막 큰 대형주들은 아닌 대신에 한번 시세가 날 때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 트렌드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이번에 또 추세 저항까지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은 내일 만약에 아침에 갭이 떠서 큰 갭 말고요, 막 10몇 프로 말고 한 5% 이내 상승이 나와서 뭐 눌리는 음봉이 나온다 하면 오늘 종가쯤 해서 분할 매수가 추가적으로 더 가능한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여기서 시세가 나올 경우는 32,500원 저항대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2,500원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 아직까지 뭐 한 9%에서 10%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저점 매수 찬스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편입된 프로텍이라는 종목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담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다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후성이요. 후성이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1,600원에 50%입니다. 1,600원에 50% 비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성 1,600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1,600원이면 요번에 10월 달에 진입하셨나 봐요. 예, 그때쯤 진입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10월 달에 요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네,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있잖아요. 네네. 요 반등이 나올 때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점부터 한번 저점까지 이 폭을 한번 보시고요. 네, 요 가격의 한 중심 정도 오면 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 네. 근데 그때 제가 매집한 이유가 예. 그 시점쯤 돼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 그 세력이 좀 많이 좀 매집을 한 것 같아서 네네. 그때 좀 같이 좀 매집을 한 건데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서 계속 빠지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비중이 50%가 들어가셨잖아요. 요 가격대에서. 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 하면 이제 좀 매집된 종목인 것 같다 하실 때는 내려올 때 저점 매수를 갖다가 분할로 깔면서 내려오면 평단이 훨씬 더 낮게 이렇게 잡히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후성은 기업 자체는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뭐 반도체 관련돼서 후성이 빠질 수가 없는데 지금 IT 섹터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대형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성은 아직은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가긴 하지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돌 때 큰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키 맞추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기다리시면 후성은 뭐 결과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 구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쭉 이어져 오는 이 추세 라인 있죠. 네. 예, 요 추세 라인 부근해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업적인 측면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시장이 IT 섹터가 갈 때 후성이 함께 가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종목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한 9,000원 정도는 손절가를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네. 이탈 안 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간 조정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한 8,200원까지 저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주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8,200원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8,200원 깰 때 전 저점이 9,050원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저항대를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곳을 깨고 내렸으니까 이제는 이 가격을 깨면 안 좋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한 9,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시면 요 가격대가 그동안에 그 상단으로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준 구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해지는 이 선이 이탈되면 이제는 뭐 크게 봐서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괜찮다고 하시니까 잘 기다리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아차요. 기아차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50%, 59,000원에 50%요. 59,000원에 50% 비중입니다. 자, 기아차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평단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아소요. 예, 높이 샀어요. 그러게요. 근데 선생님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시장이 뭐 괜찮게 상승하는 흐름이라서 좀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보시면 지금 5일 이평선을 살려놓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아, 네. 차트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5일간의 평균 주가가 있는데 5일간의 그 평균 주가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더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간의 거래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었다면 이제는 상승으로 방향을 좀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목표가 한 7만 원 갈까요? 목표가요? 예. 선생님 목표가 얼마 생각하시는데요? 7만 원요. 7만 원요? 7만 원. 7만 원. 예. 사실 제가 올 초에 기아차랑 현대차 설명드릴 때는 예. 한 6만 원 정도가 목표가였었거든요. 제 목표가는 이제 그 정도였는데 예. 한 6만 5천 원 정도에서
67,000원 정도가 기술적으로는 한 그 정도가 또 저항이에요. 예. 그래서 한 67,000원 정도의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한 7만 원, 7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연말까지 가면 7만 원 갈까요? 연말 지금 한 달 남았는데요, 선생님. 예. 7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근처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요번에 상승각을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오늘부터 더 이상 주가가 안 내려간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57,000원 이하로 안 내려가면요. 여기서부터 기아차는 좀 빠르게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7만 원 뭐 다음 달 안에 잘하면 7만 원 달성도 가능하지 싶네요. 예. 예, 선생님. 예. 너무 비중이 50%는 크시니까요. 예. 뭐 이렇게 지금 저항 자리가 61,000원인데 예. 거기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예. 뭐 한 25% 정도, 20%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건 없고 초보자라 가지고 예. 한 7만 원 가시면 좋겠는데 그게 희망상이에요. 저 희망상이에요. 네네,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가격 같아요. 흐름은 연말까지 가볼까요? 예,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너무 한 종목에 비중이 절반이 들어있는 것만 빼고는 제가 봤을 때 뭐 나쁘진 않아요. 다음에 선생님 매수하실 때는 예. 좋아 보이는 종목 기아차 이렇게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은 내려갈 때 분할로 예. 사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단도 50%나 사셨는데 평단이 아직 높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까지 잘 기다려 보시면서 이익 실현하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문자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ITM 반도체고요. 2952님이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54,500원에 비중 10%입니다. ITM 반도체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위원님 봐주세요. 네, ITM 반도체가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주유소 할 때 포트폴리오 상담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최근에 좀 유심히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ITM 반도체 지금 기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3일 전에 찍은 저점을 이제는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5만 원이 될 텐데 49,9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요 가격대는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54,500원인데 평단이 이 가격대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추세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저항 상단이 매수하신 가격대 그러니까 55,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55,000원 정도에서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여기가 저항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올라선다 하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눌림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업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전에 후성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 상승 이후에 IT 섹터 중형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형주들까지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M 반도체 상담까지 봐주셨습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또 종목 공개해 주시는 날이고 그게 노란톡을 통해서 3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 전에 저희 후보군은 어떤 것들을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 이번 주는 어떤 거 들고 나오셨나요? 네, 이번 주는 비덴트라는 종목 하고요. 네, 이번 종목이 아시아나 IDT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덴트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급등을 하고 데일리 블록체인도 급등을 했는데 이게 다 이제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죠.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대장은 아무래도 우리기술투자
기술가 대장인데 그럼 왜 비덴트냐? 우리 기술 투자는 좀 많이 올라왔고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공략을 했던 부분이고 비덴트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회사 이제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빗썸 관련주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를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빗썸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 현재 빗썸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가상화폐 가격들이 올라가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빗썸의 매각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이제 가상화폐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수혜를 받는 부분, 그리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의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에 있는 비덴트가 앞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팔에서 2021년도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걸 허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좋은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덴트 같은 경우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저항 자리에서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아시아나 IDT인데요. 아시아나 IDT는 뭐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 바로 떠오르실 수 있는데 맞고요.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에 이제 인수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슈가 되면서 아시아나 항공 관련주들이 막 다 급등을 했잖아요. 대한항공까지.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3천억 이하의 좀 소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로 시세가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항공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아시아나 IDT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시아나 관련해서는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요 고객사로 뭐 IT 이제 이 항공업계에 이제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쪽 플랫폼 사업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한항공과의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게 될 때 추가적인 시너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시아나 IDT가 아닐까. 그러니까 실적적인 면에서도 뭐 호재로 작용이 될 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아시아나 매각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저점을 좀 잡아가는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조정을 내려서 뭐 22,500원이라든지 이렇게 갭 돌파한 구간, 갭이 열린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매우로 내려온다면 저 가격대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뭐 손절이 딱히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 아시아나 IDT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IT 섹터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IT 섹터가 한번 들어와서 쉬어줄 때 물론 제약 바이오들도 지금 괜찮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섹터들은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조선 섹터들 이렇게 해서 항공 섹터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 섹터들은 지금 운임료 상승에 따라서 해운업에서의 이제 그 발주량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저녁 방송에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고, 다음은 이제 항공 운임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항공 관련 섹터들, 그러니까 컨택트 관련 섹터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나 IDT도 괜찮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종목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비덴트와 아시아나 IDT 모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포트에 편입될 종목은요, 오늘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되죠. 잠시 후에 한 24분 정도 남았습니다. 3시에 서울경제TV 이주현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3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은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다시 저희 상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오늘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